2부 코리안 마켓 사인즈로 돌아왔습니다. 뉴욕 증시가 소폭 강세를 보였고 또 국내 증시 내일은 휴장을 앞둔 만큼 오늘 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일지 많은 분들이 주목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어제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에 대한 채택 소식을 인터뷰를 통해서 전해온 만큼 관련주들의 흐름 오늘 장중에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대형 반도체주들 위주로 다시금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지 오늘 개장 상황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전날 마무리됐던 미국 증시 상황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국내 증시가 오르길 원하는 마음으로 뉴욕 증시 간략하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장입니다.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오름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날 투자자들은 고용지표에 주목을 했습니다. 고용지표가 대거 나오는 고용 슈퍼위크다라고 이번 주를 정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투자자들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만큼 너무 나쁘지도 또 너무 좋지도 않은 고용지표가 나와주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날 미 노동부가 공개한 구인 이직 보고서를 보면요. 시장 마음에 꽤 든 듯한 눈치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상승이 소폭에 그친 것은 동시에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도 동반됐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 특징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특징주로 인텔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인텔의 주가 이날 0.86% 소폭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컴퓨텍스 2024에서 엔비디아, AMD에 이어 인텔도 올 하반기 출시할 AI 프로세서 루나 레이크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TSMC 3나노 공정에서 생산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AI 칩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인텔의 AI 가속기 가우디2를 엔비디아 GPU 가격의 3분의 1 가격에 팔겠다라며 가성비를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주가는 하락한 모습이고요. 반면 엔비디아는 1.25%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날 마찬가지로 새 AI 칩을 공개했던 AMD는 이날도 주가 하락세를 이어갔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0.86% 하락을 했죠. 주가 반응은 크지 않았지만 많은 소확개미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특징주로 꼽아봤습니다. 테슬라의 5월 중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4월 대비로는 16.7% 증가했다라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6.6%가량 감소하면서 두 달 연속 YOY 기준 감소세를 이어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또 한편 6월 13일 날 주주총회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죠. 베스앤바디웍스 12.82%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1분기는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2분기 가이던스가 꽤 실망스럽게 나오면서 주가 꽤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S&P 500 지수 내에서 가장 크게 하락한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카니발인데요. 베스앤바디웍스와 다르게 S&P 500 지수 내에서 가장 크게 상승한 종목이 바로 이 카니발이었습니다. 5.81% 강세를 보였는데요. 브랜드 통합에 나선다라고 합니다. 2025년 3월부로 P&O 크루즈 오스트레일리아를 플래그십 라인인 카니발 크루즈 라인에 통합시킨다고 발표를 하면서 주가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주 게임스톱이 되겠습니다. 5.36% 하락세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월요일장 마감 이후 여전히 이 로어링 키티가 게임스톱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주듯이 포트폴리오 사진을 다시금 올렸지만 주가는 하락으로 반응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5.36%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화요일장의 애널리스트 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장에서 특히 애널리스트가 주목한 종목이 되겠는데요. 알파벳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매수 유지 의견을 냈습니다. AI 기술을 검색, 유튜브, 클라우드 사업부에 적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 AI 측면에서 리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달았고요. 애플, 모건 스탠리가 비중 확대 의견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WWDC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현재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부담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발표해서 서프라이즈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의견을 냈고요. 이에 따라서 AI 기술에 따라서 아이폰 교체 수요도 따라올 것이다 라는 코멘트 달았습니다.
엔비디아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너무 높아진 주가에 부담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US1 리스트에 이 엔비디아를 새롭게 추가를 했습니다. US1 리스트란 선호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US1 리스트에서 페덱스, 마벨 테크놀로지 매수 유지하지만 제외를 했고요. 반면에 이번에 엔비디아, 드래프트킹스, 컬비를 추가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브로드컴은 번스타인이 베스트 아이디어라면서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라면서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웰스파고가 탑픽으로 뽑았습니다. 목표 주가도 $265에서 $275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직텍 같은 경우 애플과 또 연결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올해와 내년 AI PC가 많이 출시될 예정인데 이에 따라서 마우스, 키보드 등 기타 제품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이다라는 코멘트로 로직텍 좋게 보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이렇게 화요일장 종목별로 정리까지 해봤습니다.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날 시간인데요. 이날 구인 이직 보고서가 나왔죠. 구인 건수가 3년 내 최저치를 공개했는데 이렇게 나쁜 지표가 지금 시장에서는 좋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A lot of news out there this week, and we had the JOLTS job openings report, and sometimes bad news is good news, right? So if maybe job openings are not as great, maybe that's disinflationary, and we can look forward to Fed cuts maybe sooner than we thought if the economy is slowing down. So I think that's going to drive the market. This sort of bad news is good news. And also, I think if you think about maybe if the market can broaden out a little bit, and I think that if there are interest rate cuts coming, rather sooner than rather late, I think more companies will benefit from that, and you'll see more cyclicals benefit from that. As we might get an improvement in the economy as things the engine of the economy begins to start running again a little faster. So yeah, I think sometimes things are a little bit in reverse, but that could be what's happening today. 네, 어제 우리 시장 함께 정리해보고 오늘 개장 전 확인해볼 이슈들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일단 어제 코스피가 3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전환이 됐죠. 월요일에 워낙 가파르게 올라서였을까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외인과 기관들이 동반 매도에 들어갔습니다. 어제장 코스피는 0.7% 내림세 보인 2662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은 외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소폭으로 강보합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어제 시장 안에서도 올랐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다시금 복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유전 관련주들 월요일에 이래서 화요일도 두 거래일 연속 상한가 가는 종목들 속출하긴 했습니다만 월요일만큼 모든 밸류체인 단에서 상승 흐름이 포착이 되진 않았습니다. 앞서 월요일에 확인해봤던 이 이슈로 인해서 지금 관련주들이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동양철관과 화성밸브, 한국석유까지는 두 거래일 연속 30%의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안으로 미국 지질 탐사 전문의 컨설팅 기업 고문이 직접 한국을 방문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언론을 통해서도 해당 탐사 내용이 실시간으로 전해질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만큼 관련주들의 변동성은 이번 주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도 개별주 중심으로 오름폭을 키우는 종목들 나왔습니다. 일단 아스코가 어제 마무리가 됐지만 이번 달 아직도 6개 글로벌 학회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이 증권사들도 보고서를 통해서 이 K항암 신약의 성과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치를 내걸면서 관련주들의 기대감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글로벌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유럽 같은 경우도 올 6월이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고 간밤에 확인됐던 고용 지표까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미국 쪽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이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다시금 움직일 수 있을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알테오전은 어제 17% 급등세로 마무리를 짓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공 쪽도 오랜만에 좋았습니다. 중국에서 컨테이너 운임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에서 관세 인상을 하겠다라는 조치가 발표된 이후에 중국 안에서는 자국 안에 있는 물량을 빨리 다른 나라로 수출하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서 컨테이너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컨테이너의 운임이 급등하고 있는데 보통은 항공 화물과 컨테이너의 운임 급등 수치가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커플링 현상을 보이는 지표인 만큼 이 항공 쪽에서도 추가적인 수혜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또 하반기 돼서는 증권사에서도 관련주들이 추가적인 실적 증가가 기대된다라고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제 해당 소식의 관련주들 소폭이지만 오름세로 마무리를 지었네요. 그럼 오늘 개장 전에 우리가 확인해 볼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소식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인공지능과 데이터 산업, 지속적으로 빠른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이슈 속에서 과기정통부가 차세대 원자력을 확보하기 위한 추진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료 표준 설계를 마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2조 5천억 원의 대용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오는 30년까지 글로벌 SMR 시장에 진입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는 공공의 주도에서 대형 원전 위주로 진행을 했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프로젝트는 민간 주도로 해서 소형 모듈 원자로를 개설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주들, 개별 기업들에게 더 많은 수주와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관련주들 최근에도 주가 변동성은 나왔었는데 전날 종가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파로 확인해 보시죠. 네, 관련주들 리스트 먼저 보겠습니다. 어제 한국전력부터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그 전에 가파르게 올랐던 만큼 어제 유독 더 크게 가격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원전 관련해서 미국에서 대기업이 가격 하락이 나오면서 특히 이쪽에서의 변동성이 더 크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7% 넘는 급락이 나왔는데 과기부의 이슈와 함께 오늘 관련주들 다시금 상승에 성공해 줄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만에서 전해온 반가운 소식이었죠. 젠슨형이 이 엔비디아 선택을 엔비디아와 함께 삼성전자가 갈 수 있다라는 것에 다시금 확인해주는 인터뷰가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HBM 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테스트에 실패한 적이 없다라고 직접 언급을 한 건데요. 어제 대만에 있었던 학회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이 삼성전자도 HBM 파트너사에 들어갑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고 그에 대해서 이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세 곳 모두 다 HBM을 엔비디아에게 공급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대답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단 차세대 HBM 관련해서 아직 SK하이닉스에게 삼성전자가 못 미치고 있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내년에 양산을 시작하는 HBM4 쪽에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잇따르고 있는 만큼 관련주들의 흐름도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해당 인터뷰 내용이 전해지고 나서 어제 시간의 거래소 관련주들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바로 포착이 됐습니다. 종가 현황으로 먼저 가격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 어제는 소폭으로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시간의 거래소 변동성이 나온 만큼 오늘 반등 흐름 다시 확인을 해보시고요. DI 어제도 5% 올랐는데 시간의 거래소 상한가 안착하기도 했습니다. 추가적인 가격 변동성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일단 뉴욕 증시에서 긍정적인 고용 지표가 확인이 된 만큼 금리나 기대감으로 오늘 국내 증시 다시금 반등에 성공해 줄 수 있을지가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데일리와 함께 하시면서 개장까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입니다. 화요일이고요. 자, 오늘 나온 주요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증권면의 톱 기사는 실탄 두둑한 개미 귀한 채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또 한국의 산육 희망까지. 한국의 산육이 그 얘기는 이제 일단은 단기성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은 지금 미국의 지표들 나오는 거 보면은 조금 더 무게가 좀 실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미국의 지표 얘기는 해드리겠습니다만 시장이 사실은 4월, 5월 좀 힘들었죠.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실망감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장을 또 이끌어갈 만한 주도들, 반도체주들이 전체적으로 좋긴 하지만 딱히 확 끌고 가는 그런 종목들이 없다 보니까 계속 순환매가 나타나는 이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지루하고 좀 횡보하는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또 많이 오르지도 않은 이런 장들이 계속되면서 좀 어떻게 보면 힘들고 답답했던 장들이 진행이 되다가 좀 6월 들어서 조금씩 숨통이 트인다고 그래야 될까요? 좀 분위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조금 더 시장 안으로 두르겠다라는 준비된 자금, 흔히 말하는 대기성 자금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표에서도 좀 보시는 것처럼 MMF, 머니마켓 펀드 잔고도 200조가 좀 훨씬 넘어 있는 상태고 종합자산관리계좌 CMA 잔고도 지금 83조. 80조 넘은 상태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대기성 자금이 거의 300조 가까이 지금 현재 있다라는 거. 장이 분위기가 좋아지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장에 돈이 계속 유동성이 들어오게 된다면 당연히 지수가 올라가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큰 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일단 2분기 기업들 실적이 정말 1분기에서 그만큼 더 좋아질 것이냐. 이 부분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아무리 시장 상황이 어려워도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확실하게 좀 견디는 힘도 강하고 올라가는 힘이 또 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역시 미국의 경기 둔화가 금리를 인하하는 그 금리 인하가 뭐 시기가 9월, 12월에 이렇게 뒤로 가는 게 아니라 뭐 9월로 당겨줄 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면 제일 좋은데 너무 급박하게 미국의 경기가 위축이 되면서 흔히 말하는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좀 시장 상황이니까 배드 뉴스 이스 굿 뉴스가 배드 뉴스 이스 배드 뉴스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또 확인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앞서 보신 대로 대기성 자금들은 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서 지금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는 거 관련해서 미국의 경제 지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에 나온 소비 관련된 지표 좋지 않았죠. 예상보다 훨씬 더 소비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말씀드렸고요. 제조업 지표. PMI 지수가 역시 좋지는 않습니다. PMI 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 신규 주문이 상당히 좀 많이 줄었습니다. 결국 신규 주문이라는 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더 사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걸 보여주는 체감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상했던 것보다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많이 줄었다라는 것도 역시 소비처럼 그 감소폭이 예상보다 훨씬 크다라는 게 조금 걱정되는 대목이고요. 고용도 일단 둔화는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시간으로 7일이죠. 우리 시간은 8일 나오겠습니다만 5월 고용 지표가 나오긴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나온 이 4월 구인 건수 805만 건으로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고용 지표도 둔화될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좀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의 GDP가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더 하락하는 게 아니냐라는 좀 걱정이 좀 되는 거죠. 지금 이 표에서도 좀 나옵니다만 애틀랜타 연준의 2분기 GDP 증가율 전망치가 지난달 말에 2.7%였던 게 지금 불과 한 일주일 사이에 한 5일 사이 1.8%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결국은 이게 좀 하락폭이 점진적으로 내려가야 되는 게 너무 급박하게 내려가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이제 골디락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이 뭐 정체되면서 물가도 조금 이제 낮아지고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나와서 좀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경제 지표가 너무 급박하게 떨어진다. 그러면 금리 인하 소식이 왠지 반갑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이 현재로서는 시장의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젠순왕 얘기 또 오늘도 또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컴퓨텍스 2024 끝나야지 조금 덜하지 않을까 싶은데 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또 젠순왕 얘기가 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업체들과 관련해서 하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요한 고객이다.
뭐 여기까지는 뭐 립 서비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HBM과 관련해서 훌륭한 메모리 파트너다 이렇게 조금 더 HBM 관련돼서 실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나왔던 퀄 테스트,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제 반박을 하고 있고 또 삼성전자가 잘 가고 있다고 얘기한 걸 뒷받침해주는 그런 얘기가 좀 될 수가 있는 건데요. 젠슨왕의 얘기를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젠슨왕이 사실은 우리나라 두 회사에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HBM의 이제 새 파트너 얘기를 한 건데요. 이렇게 이제 립 서비스를 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경쟁을 유도하는 거죠. 엔비디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SK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HBM을 이 3사가 다 공급한다. 이제 물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공급한다고 합니다만 이 3사가 다 공급한다고 봤을 때는 일단 SK하이닉스에 너무 좀 편중돼 있는 이 의존도를 좀 낮추는 효과도 분명히 있겠고요. 또 하나는 3사가 다 경쟁을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경쟁에 따른 단가 하락이라든가 이런 수혜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현재 영업이익률이 70%인데 이것도 엄청나게 높습니다만 이 영업이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뭐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반대로 현재 50% 정도 되는 HBM의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수 있는 또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 걸음 떨어서 보면 결국은 엔비디아가 GPU라는 이 큰 생태계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AI 반도체 핵심인 GPU라는 생태계를 중심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이 HBM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장악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엔비디아에 대한 과도한 또 역시 의존도를 낮추는 분산을 하는 이런 어떤 그 기능, 이런 어떤 일이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다. 쏠림은 어쨌든 위험한 거니까 이런 얘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얘기는 반도체 얘기죠. HBM, AI 반도체 경쟁이 불붙으면서 장비주도 희비가 엇갈린다. 사실 당연한 말씀입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HBM에 SK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삼성전자는 아직 못 들어간 상태다 보니까 당연히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관련된 이 밸류체인에 있는 장비주들이라든가 소재주들은 주가가 당연히 오르고 실적도 굉장히 좋은 걸로 나왔죠. 반면에 삼성 관련된 이 밸류체인에 있는 회사들은 좋지 않습니다. 이제 결국 삼성이 엔비디아를 뚫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특히 대표적인 게 여기 부제에도 나옵니다만 한미 반도체죠. 주가가 상승 굉장히 많이 올랐고 한 1년 사이로 보면 52주 최저가에서 최고가로 보면 10배 이렇게 오른 굉장히 히트한 그런 종목입니다. 뭐 최근에 하나 정밀기계에서 이제 SK하이닉스의 이 한미 반도체 이제 최고 핵심 제품이 이제 TC 본드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납품한다고 해서 주가가 최근 며칠 새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반도체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장비를 납품하기로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단단하게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은 AI 반도체와 관련돼서 이 국내 장비주들, 소재주들의 향후 시장의 관건, 주식시장에서의 주가의 관건은 단순히 한 회사에만 계속 공급을 납품한다. 이 부분을 떠나서 국내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해외까지 한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이 3사 HBM을 만드는 3사에 모두 장비나 소재를 납품할 수 있느냐 여부. 이게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주가가 갈 수 있는 이 부분을 결정해주는 관건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동근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지난주부터 미국에서 발표되고 있는 지표들 확인을 해봤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계속해서 키워갈 수 있는 자신감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됐던 고용 지표 또한 그러했는데요. 센터장님,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조금 시장의 우려를 지금 좀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4월 PC 가격 지수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하면서 일단 좀 시장에 좀 강한 안도감을 형성을 했고요. 사실 이게 그런 거죠. 이제 최소한 물가 압력이 다시 커지기보다는 이제는 좀 안정을 찾아가지 않겠느냐, 이러한 방향성이 좀 확인이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연준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근원 PC가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2.8% 이제 오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직전월보다 이제 소폭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들. 결국 이런 월간 상승률은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사실 만족스러운 둔화폭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은 시장에 안도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런 4월 PCE 가격 지수만 가지고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빨리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아직은 연준 내의 지금 매파적인 이런 어떤 인사들의 눈높이를 맞추기는 좀 미흡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동안 좀 이제 11월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이 좀 지배적이었는데 다시금 이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좀 살려준 거는 사실이고요. 사실 물가와 더불어서 연준의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고용 시장이 지금 이제 둔화가 어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제 이제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게 구인 건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2021년 2월 이후에 최소치인데 무슨 얘기냐면 고용 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준이 사실은 아시겠지만은 금리 인하를 위해서 이제 갖춰야 되는 선제 조건이 역시 물가, 그 다음에 이제 고용인데 이 두 가지의 지표들이 이제는 아직까지 연준의 기대치에 미치진 못하지만은 분명히 이제 둔화되는 모습들이 가셔되고 있다는 것들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이 bad news is good news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사실 이제 PMI 이번에 이제 5월 ISM 제조업 PMI가 48.7이에요. 그러니까 4월보다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예상보다 굉장히 안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는 고용도 좀 둔화가 되고 있고 또 이제 물가도 좀 잡히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사실 이제 좀 경기 둔화에 대한 사실 경기 둔화가 또 급속하게 이루어지면 이건 시장에 결코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쵸. 어쨌든 간에 금리 인하를 하기에 좋은 어떤 그런 구실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 둔화에 대한 이런 부진한 지표가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연준의 결정에 아마 상당히 좀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이 일단 지금 4월 PCE 발표 이후에 연준 인사들의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지금 연준 인사들은 발언을 못 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고용이라든가 이런 지표들이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국채 금리는 지금 하향 안정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경기 모멘텀의 둔화 시그널이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속단하기 이릅니다만은 사실은 어떤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대감은 점점 더 커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성장이 계속 냉각화가 진행되고 있고 오늘 확인했던 고용까지도 차분해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경기 둔화의 시그널이 확실하게 포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렇게 냉각이 되는 게 사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현재 이 정도 속도가 혹시 기업들의 실적에 부담될 정도의 수준은 아닐까요? 사실 이제 이게 간밤에 뉴욕 시장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사실 이제 이게 경기 지표의 둔화, 경기 둔화의 사이클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어떤 금리 인하의 시기를 앞당기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데 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이제 속도가 너무 강해지면은 사실은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경착륙과 연착륙에 대한 얘기들이 또 나오기 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또 지표들 중에서 굉장히 좋은 지표들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지금은 좀 지표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연준도 이런 지표의 어떤 둔화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은 반기는 입장이 아니겠느냐. 연준은 결국 이제 금리 인하를 조금 빨리 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그 뉘앙스인데 결국 이런 부분들에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업들의 실적을 걱정한 만큼의 데이터는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으로 눈을 돌려서 우리가 시장 안에서 주목해볼 국내 데이터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우리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적용됐던 게 일단 5월의 수출 데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네요, 계속. 사실 이제 이게 5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한 11.7%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은 오히려 감소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수출이 늘어나고 수입은 감소하면서 흑자 규모가 더 무역 수지 흑자 폭이 더 커졌죠. 사실 뭐 긍정적인 그런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고 특히 일평균 수출액이 26.4억 달러, 26억 4천만 달러 기록하면서 20개월 만에 최대치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수출 사이클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15개 주요 품목 중에서 네. 일반 기계라든가 2차전지를 제외한 11개 수출 품목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눈에 띄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한동안은 사실은 지금 대미 수출이라든가 이런 쪽의 그 비중이 높았는데 대중국 수출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좀 눈에 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수출 단가 또한 전년 동월 대비해서 한 7% 정도 상승을 했고요. 물량은 4.5% 증가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단가와 물량, P와 Q가 같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렇게 이제 수출의 어떤 증가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장에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이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이 좋았다는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는 그저께 이 데이터가 좀 나왔는데 사실 뭐 어제는 좀 장이 빠졌습니다. 그저께 우리 시장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매수를 들어왔는데 이 부분이 결국 이 수출 데이터에 좀 어느 정도 조금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전월에 이어서 반도체를 비롯해서 IT가 역시 이제 또 이번에 이제 수출의 어떤 그 증가를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낸드 단가 상승이 그 아무래도 이런 쪽에서의 어떤 그 좀 전반적인 수출이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선박 같은 경우가 전년 대비해서 2배 넘게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박의 수출도 지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고부가 선박의 그 어떤 호조가 좀 이런 그 증가를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 사실 그동안 조금 이제 부진했다가 최근에 이제 올해 보면은 전반적으로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아요. 뭐 이제 기존의 어떤 중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새로운 시장에서의 어떤 증가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수출에 기여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 수출의 어떤 이런 증가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전망 기관들은 수출 증가율이 한 3분기 정도가 고점이 아니겠는가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4분기는 이제 기저효과라든가 이런 부분 영향 때문에 조금은 둔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증가폭이 둔화된다는 거예요. 네. 사실 그런데 결국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수출 모멘텀이 조금 둔화했을 때 지금은 반도체를 비롯한 IT가 수출을 이끌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둔화 국면에서는 이런 그 다른 쪽, 그러니까 반도체나 IT를 제외한 다른 쪽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이 그 좀 그 부진한 부분, 그러니까 좀 이제 그 둔화된 부분을 메워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결국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수입 쪽에서 또 보면은 2분기에는 이제 에너지 중심의 이제 그 어떤 유가 하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도 이제 무역 그 수지 흑자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무역 수지 규모는 계속해서 좀 증가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 올해 수출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계속 그 긍정적인 사이클에 있다.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에는 계속해서 호재를 작용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이런 흐름을 좀 우리가 좀 이제 잘 좀 계속해서 우리가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5월달에 우리나라 기업들 참 잘 해줬습니다. 3분기 수출까지도 일단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질 거다 설명해 주셨는데 딱 5월만 놓고 봤을 때 말씀해 주신 대로 자동차, 반도체, 뭐 조선 쪽 좋았고 또 중소기업만 놓고 봤을 때는 화장품 쪽에 특히 수출 증가세가 가파랐죠. 3분기까지는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딱 한 분야만 놓고 봤을 때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역시 지금은 반도체라든가 IT 어떤 그
그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계속해서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이런 AI라는 그런 새로운 모멘텀을 좀 등에 업고 있는 상황이고, 못 받아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낸드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품목들의 단가가 계속해서 이제 상승하는 추세가 어떤 추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이어진다면은 결국은 3분기까지는 이런 IT 쪽에서 수출을 주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어떤 상승 모멘텀이 조금 꺾였을 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계속해서 증가는 하는데 증가폭이 둔하죠 결국은. 이런 흐름이 이었을 때 조금 다른 분야에서 예를 들면 앞에서 말씀 조선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또는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얼마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메워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3분기까지 이어질 수출 호조, 그 안에서 우리가 반도체 IT 업종 계속 주목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곳 바로 대만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 슈퍼텍스가 컴퓨텍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러 기업들 수장들의 발언들이 굉장히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를 시작으로 AMD 그리고 인텔까지도 차세대 반도체 칩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은 가장 재밌게 보신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어제 아마 장 끝나고 나서의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은, 그러니까 시간 외에서 네. 정말 지금 이 엔비디아의 힘이 이 정도구나라는 걸 아마 느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사실 이제 젠슨 황 CEO의 발언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사실 삼성전자를 둘러싼 HBM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그쵸. 주가를 좀 짓누른 바가 있는데, 역시 이제 그런 테스트에서 테스트에 통과 못한 일 없다 이런 식의 발언, 삼성전자가도 HBM에 납품할 것이다 이런 식의 발언이 나오면서 네. 사실 시간에 삼성전자가 4%가 올랐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거죠. 이번 사실 이제 이 컴퓨텍스라는 게 사실 이전까지 그렇게까지 주목을 받았던 그런 이벤트가 아닌데, 이번에 여기에 이제 젠슨 황 또 리사수 공통적인 분모가 다들 중국계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이게 대만이라는 나라가 대단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낀 게, 결국 이런 반도체를 비롯한 IT 분야에서의 어떤 시장의 어떤 주도력,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가 이제 4세대 GPU인 루빈을 깜짝 공개를 했어요. 결국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신제품을 내놓고 있고, 그 신제품에는 HBM 칩이 좀 더 이제 업그레이드된 HBM 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게 이게 포인트예요. 네. 그러니까 성능도 업그레이드되고 수량도 늘어난다라는 부분.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렇다면 지금 HBM 칩을 만들어내는 회사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정도거든요. 네. 결국 근데 지금 시장 점유율은 1, 2, 3이죠. 지금 SK하이닉스가 아직까지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결국 지금 전반적인 양의 증가세, 물론 이제 이게 경쟁이 치열해질 거라는 얘기는 하지만은 지금은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량이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사 경쟁이 벌어지더라도 그 경쟁 가운데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아직까지는 그런 국면에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어느 회사가 잘 되기 때문에 다른 회사가 안 된다? 네. 이런 논리는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AMD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에 사실 4분기에 출시되는 이제 가속기 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네. 근데 주가는 지금 엔비디아와 AMD는 이런 이벤트 발표 이후에 주가는 엇갈리죠. 그만큼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시장의 지배력, 주도력 이런 것들이 좀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결국 이렇게 AI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HBM의 수요 급증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양분하고 있는 시장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거고, 그만큼 양은 늘어날 거고, 여기에 테슬라도 최근에 또 가세했지 않습니까? 네. 어제 사실 테슬라도 이제 또 이 AI 칩 같은 게 늘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은 결국 이 시장, HBM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 중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사실 당장 오늘 우리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물론 저는 어제 시간 외에 그런 흐름들이 오늘까지 완벽하게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삼성전자가 그동안 조금 이제 눌려 있었던 부분이 네. 조금은 이제 해소되는 그런 흐름.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한 밸류체인에 있는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또 관심이 다시 한번 조금 이제 커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또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HBM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시대를 계속 살아가고 있죠. 그 안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수혜가 당연히 기대가 되지만 그 안에서도 많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SK하이닉스에게 더 주목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젠슨왕 CEO가 다시 한번 삼성전자에 대한 러브콜을 확인을 해주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투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딱 두 종목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전략들을 세워가는 게 좋을까요? 사실 뭐 저는 두 종목을 놓고 봤을 때라는 의미는 뭐 그게 크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결국 아직까지 시장의 어떤 리딩 업체로서의 그런 위상을 봐야 되는 거고 삼성전자는 역시 주가가 지금 단기적으로 좀 조명을 못 받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쪽에서의 어떤 조금 그 접근은 그런 쪽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결국 이제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거는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더 큰 건 SK하이닉스 쪽이 변동성이 크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마 투자자들의 기호에 따른 선택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그 아랫단에 있는 그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밸류체인 종목들의 흐름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조금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중요하지만 아래 소부장 관련주들까지도 함께 확인이 필요하다 설명 주셨습니다. 일단 이렇게 대만 안에서 있었던 이슈로 우리 국내 대형 반도체 관련주들에게까지도 좋은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좀 더 큰 그림에서 6월 달 우리 증시는 어떻게 될지 전망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외인들의 수급이 조금 약해지고 있는 모습인데 6월 한 달 동안 어떨까요? 사실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은 그 단기적인 어떤 수익 극대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선물과의 어떤 연계 매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어떤 방향성보다는 지금은 조금은 이제 우리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하는 이런 어떤 그 매매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코스피 지수를 봤을 때 2600 초반까지 하락을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사실 그 지수대에서는 사실 매수의 지수대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지금 다시 여기서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외국인 중심의 어떤 이런 좀 수급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금 2,700을 넘어오고 이런 그 어떤 그 흐름, 상승의 흐름으로 다시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급이 역시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무엇보다도 금리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하가 가까워지고 있고 또 이제 기업 실적은 증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또 수출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시장을 둘러싼 환경은 분명하게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주식시장은 뭐 이제 수급적인 논리라든가 또는 이제 다른 논리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온전하게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테마가 부각이 되고 또 순환매가 연출이 되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시장은 어떤 그 우상향을 염두에 둔 방향성을 저는 계속해서 견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 뭐 똑같은 얘기예요. 조정은 지금은 매수의 기회다. 뭐 이번에도 이제 2,600, 뭐 30, 2,600 이런 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매수의 타이밍이었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정은 매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역시 뭐 성장주라든가 또 이제 뭐 실적 호전주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한 그런 지속적인 대응 이 부분이 역시 6월장에서 가장 필요한 그런 대응 전략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이 기회다. 결국 또 한 줄로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셨는데 그 안에서도 성장주 또 실적 호전주를 봐야 된다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까지도 혹시 코멘트 가능하실까요? 사실 뭐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던 게 제약바이오 같은 업종들을 말씀드렸죠. 이제 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이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그런 거죠. 금리 인하 시기에는 이제 그렇게 뭐 좀 성장성이 강한 이런 업종들의 어떤 흐름이 좀 돋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최근에 이제 결국 저는 이제 반도체 업종만 놓고 봤을 때도 사실 상승할 때 물론 잘 따라간 것도 중요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좀 조정이 나타났을 때 오히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저점에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 그 대응이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빠지는데 어떻게 사냐. 근데 물론 이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단기적인 이슈가 될 수 있고 긴 그림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뭐 AI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그 성장성이라는 부분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런 업종들이 조정이 나왔을 때는 지금은 좀 매수의 관점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와 반도체 6월에도 집중해보자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내 시장 대응 전략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 선물 시장에서는 주요 지수 모두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수요일장에서는 또 ADP 고용 보고서에 주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증시에는 이런 영향들이 어떻게 갈지 계속해서 이데일리와 함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내일 휴정을 앞두고 있지만 오늘 국내 증시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늘 증시 다시금 강한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되는 마음으로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개장 상황도 체크를 해보시죠. 그럼 저희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시 금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